안녕하세요. 이제는 다이렉트다. 임상에 강한 ODS 다이렉트 투명 교정 장치 온라인 미라클의 웰비나로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치과계의 흐름이 디지털 시스템 효율성화로 가고 있습니다. 교정 치료에서의 이 흐름이 바로 다이렉트 프린트 온라인입니다. 저희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교정과 신미영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들고 나온 주제는 교정 치료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 다이렉트 3D 프린티드 클리어 얼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다이렉트 3D 프린티드 클리어 얼라이너를 온라인 미라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ODS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DPA라고도 하고요. 요 밑에 여기 보이는 것이 온라인 미라클의 마스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미가 아니고요.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ODS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CEO가 원자로 끝나니까 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원은 하나의 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레진 디지털 시스템으로 치과계, 의료계, 산업계, 뭐 항공 우주계 뭐까지 섭렵하고 싶다는 취지로 원 디지털 시스템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어떤 치열 교정 장치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브라켓 와이어나 하고 투명 교정 장치로 이제 대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명 교정 장치가 뭐 장점으로 보면은 심미적이고 뭐 편안하고 약간 통증도 좀 적고요. 식사 시 빼고 하니까 좀 편리하고 구강위생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되고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치아 우식 감소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교한 치아의 컨트롤이 어렵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1999년에 인비잘라인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 점점 투명 교정 장치가 대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인비잘라인 이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명 장치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시다시피 뭐 오스템, 뭐 네오, 디오 이런 데서 인비잘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이유가 인비잘라인의 특허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환자 측의 니드가 있고 의사 측도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측의 좀 니드를 보면은 와이어 교정 장치보다는 더 심미적이고 설축 교정 장치는 좀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교정 장치인 경우에는 통증도 좀 많고 또 구강위생 관리나 이런 거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 뭐 인비잘라인 퍼스트가 상당히 많은 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의 컨트롤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의사적 입장에서도 보니까 메커니즘도 상당히 정교해졌고 인디케이션의 범위도 넓어져서 뭐 발치 교정도 잘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의 성공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태 지금 하고 있는 투명 교정 장치의 제작 방법이 되겠는데요. 스캐닝을 하고 컴퓨터상에서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셋업의 그 치아 모델을 3D 프린터로 프린팅한 다음에 이 위에 투명 시트지를 썰모포밍이나 베퓸 포밍으로 위에서 눌러서 찍어서 제작을 하고 마진을 트리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장치들이 좀 좋기는 하지만 조금 아까 보셨듯이 이제 단계별로 중간 모델도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높고 이것이 모두 이제 소비자인 선생님들의 비용으로 다 지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다시피 요즘 플라스틱 어떤 환경 문제 일으키면서 이런 어태치먼트를 굉장히 많이 달매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문제도 있고 이 어태치먼트 자체가 굉장히 비심미적이고 어떤 선생님들은 야 어태치먼트를 다니 그냥 뭐 내가 세라믹 브라켓을 하겠다
라는 뭐 환자분이나 어떤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문제에 있어서도 어태치먼트를 많이 달면에도 불구하고 피트니스 문제가 있어서 뭐 리파인먼트도 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AJO 논문에 보니까 이런 결론이 있더라고요. 4번 이상의 리파인먼트는 많이 하지 않는데 추가적인 리파인먼트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뭐 좋아지는 거는 없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파인먼트를 많이 하는 것이 뭐 결과를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의 제작 과정을 보면은요, 일단 환자 입안을 스캐닝을 하고요. 그래서 셋업을 합니다. 컴퓨터는 이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이후에 각 셋업의 단계에서 직접 장치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장치를 직접 레진으로 프린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프린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각각 단계의 쉘 위에 장치를 디자인을 하고 이 파일을 바로 3D 프린터로 전송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요, 아까 봤듯이 어떤 워크플로우가 심플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위험성도 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셀모포밍 얼라이너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컴퓨터상에서 여러 가지 두께로 프린트아웃도 할 수 있고 각 치아의 위치마다 저희가 모양이나 두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힘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쉐입 메모리, 형상 기억이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를 생산하거나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 레진을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전세적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ODS의 얼라인 미라클, 그리고 그래피, 미국의 럭스 클레어입니다. 이게 디지털 강국답게 앞에 2개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뒤에 하나는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그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 레진이나 장치에 비해서 얼라인 미라클이 갖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트니스가 좋아서 이렇게 치아의 최대 풍륜부 하방에 있는 언더카까지 잡아줌으로 인해서 피트니스도 좋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태치먼트도 좀 덜 필요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쉘 디자인을 할 때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쉘 디자인을 하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5번째 원리가 이제 어태치먼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를 할 때 어태치먼트가 필요하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인디케이션은 제한적이다. 왜냐 하면은 쉘 디자인 시에 언더컷이나 블락아웃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어태치먼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보통 어태치먼트 종류가 한 4-5가지 되는데요. 이거고요. 이건 보면은 인비잘라인의 어떤 컨벤셔널 어태치먼트랑 모양이나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라인 미라클이 다른 다이렉트 프린트 얼라이너에 대해서 많이 가지는 어떤 특징, 장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교정력의 개념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점도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성이 다릅니다. 아주 고물성이고요. 저점도이지만 고물성이 되겠고 생체 적합성에서 완벽한 생체 적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내열성이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가 가능하고요. 또 여태까지 탁월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정력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얼라인 미라클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아의 최대 풍륜구 하방의 언더컷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많이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쉐입 메모리, 제 형상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이 쉐입 메모리라는 것이 얼라인 미라클이나 하는 이거의 특징만은 아니고요. 어떤 제 본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는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레진은
대부분의 포토폴리머레이제이션 레진은 이제 쉐임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온도에서 쉐임 메모리 되느냐가 그 포토폴리머레이제이션 레진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임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기억해서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폴리머 내부에서 분자의 어떤 운동, 분자의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여기 이제 치전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니까 이제 화학 전공하거나 자연과학 전공하시는 분이 많을 거니까 제가 그 앞에서 떠들쳐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폴리머 내의 분자의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그 운동에 의해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얼라인 미라클은 구강 내 온도가 아니고 그 위의 온도에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제 위치로 돌아가고, 돌아간 직후는 당연히 분자들이 브라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리터블 하고요. 소프트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구강 내 온도나 실내 온도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자체가 펌해지면서 교정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회사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구강 내 온도에서 쉐임 메모리가 일어난다는, 쉐임 메모리라는 것은 힘이 아니고 분자 운동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쉐임 메모리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비디오는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이제 임상에 나가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약 6일 내지 7일 정도, 저희가 일주일간 끼는데 6, 7일 정도에 이제 약간 헐렁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잠깐 고온에 집어넣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정수기 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1분 정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1분 정도 둔 다음에, 당연히 물이 좀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잘 버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운 운동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엔트로피도 있고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잘 다루어라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열이 빠질 때까지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펌해집니다, 장치가. 그래서 다시 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진 비스코시티가 저희가 얼라인 미라클은 이제 로우 비스코시티, 저점도입니다. 이 저점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라스틱을 그는 이게 버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출력을 할 수 있고요. 환자들 저희가 이제 장치마다 다 태그가 나오는데, 태그가 이제 세로가 2mm, 가로가 15m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작은 어떤 그 판에 환자의 이니셜, 스테이지, 스텝, 두께까지 다 아주 미세하게 출력을 할 수 있을 만큼 저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보시면 DPAT라고 그래서 Directed 3D Printed Attachment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태치먼트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이 어태치먼트는 저희가 퍼머넌트 레진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노랗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슨 T-훅, Protraction, Retraction 훅까지 출력을 해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DPAT가 이렇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치식 넘버까지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라인 미라클은 저희가 이제 광중합성 레진처럼 잘 사각사각 잘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버튼을 붙이는 위치에 모양이 조금 저희가 위치가 조금 틀어져 안 맞다 이러면 이렇게 사각사각 조금 갈아서 저희가 이제 위치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사각 잘 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너네가 저점도이기 때문에 물성이 낮지 않느냐.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저점도는 물성이 좀 낮다는 보고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R&D 팀에서 저점도이지만은 어떤 미케니컬한 컴포지션이나 어떤 컨스트럭션 같은 것을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고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는데 저희 이제 그 R&D 고모님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점도이지만 고물성을 자랑하고, 그래서 셋업대로 잘 움직이고 발치 교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라는 생체 적합성에 있어 완벽한 생체 적합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단 한 이슈도 어떤 생체 적합성에 맞는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이슈가 없었고요. 그래서 뮤코잘 이리테이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내열성으로 오토클레이브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빨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토클레이브는 이 오토클레이브 머신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제 머신이 되겠습니다. 보통 121도에서 130도 1기압에서 오토클레이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빨리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를 돌리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꺼냅니다. 이게 모양이나 물성의 변화가 없고요. 이게 히트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의해서 좀 더 트랜스페런트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주 훌륭한 임상 결과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뭐 최초로 이렇게 제가 어쨌든 DPA로 뭐 성공을 했더니 이렇게 의학신문에서 뭐 세계 최초라고 막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2023년 JCO에 저희가 이제 제가 최초의 케이스를 제가 발표했더니 이렇게 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 달에 저희가 이제 원이얼 레코드를 가진 좀 더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AJODO에 투고를 해놓고요.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2022년도에 K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16개 정도의 병원에서 300케이스 정도를 이제 하고 있었고, 지금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80케이스 이상, 한 100케이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얼라인 미라클은 교정 케이스의 모든 범위를 다 이제 커버하고 있다고 저희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딥바이신 경우 케이스와 딥바이, 크라우딩, anterior crossbite, 그 다음에 posterior crossbite, scissor bite이죠. extraction case.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이널하게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rotation control. 그렇고요. 그 다음에 protrusion 환자, 몰라 디스탈리제이션에 의해서 protrusion 환자, 그리고 아치 익스펜전 환자 잘 되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디스탈리제이션에 의한 저희가 이제 인트랙션도 하고요. 디스탈리제이션을 했지만은 사이에 저희가 이제 어태치먼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레3 코렉션을 미디알리제이션에 의한 크레3 코렉션 또 지금 마지막 이제 피니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인 코렉션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리트랙션,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크로스바이 코렉션까지 지금 진행되고, 현재는 이제 중대 병원에서는 이제 크레3 수술 환자, 어시메트리 환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 전 교정을 DPA로 하고요. 수술을 하고 수술 후 교정을 지금 DPA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나오면 여러분께 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네 지금 이거 진짜 DPA로 했어? 막 의심을 가진 사람이.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토탈 리트랙션 하고요, AP 코렉션은 저희 동료 선생님이 치료하셨고요, 다른 모든 케이스들은 제가 직접 DPA로 치료한 케이스들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9월에 이제 첫 연수회를 시작해서 뭐 12월 연수회까지 뭐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전에 적용이 가능한 임상적인 실전적인 어떤 연수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지컬 가이드로 임플란트계를 정복하시고, 한 손에는 DPA로 교정계를 정복하시가지고 올마이티 덴티스트,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얼라인 미라클은 탁월한 임상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교정만 하시는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일반 보철과 교정과 여러 분야를 같이 하시는 올마이트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보철 교정 케이스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2번 로컬에 이제 저희가 나가시는데 그 로컬에서 그 교수님이 치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치석도 많이 껴있고, 바이트도 굉장히 딥바이시죠. 치아도 부러져 있고, 여기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뭐 공간도 하나도 없고, 이 치아는 바깥으로 나와 있고, 루트레스트도 많고,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 웃으니까 지금 잘 웃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속도 많이 끼어 있고요. 임플란트 할 공간도 없고, 여기는 바깥쪽으로 많이 치아가 나와 있고요.
아치폼도 좀 이그러져 있고요. 아래에도 루트 레스트도 많습니다. 전치부에도 크라우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랑니는 발치를 하고 루트 레스트도 발치를 하고 구치부 인트루전, 여기도 인트루전 하고 안쪽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 함입, 상악 전치부 함입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38스텝이 끝난 뒤에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보시면은 여기 발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 그리고 이쪽도 뭐 안으로 이 마이크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안으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심었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이게 이 공간이 어떤 저희가 장치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이트 열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함입도 장치만 가지고 저희가 인트루전 바이트 블록을 저희가 쉘 디자인을 할 때 넣거든요. 된 거고요. 그때 페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7번을 이제 팔라탈로 저희 끌어당긴 페노, 이게 마이크로 임플란트가 있고요. 요거는 그 선생님이 사용하지가 얘가 이제 페노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인트루전 할 때 사용한 마이크로 임플란트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다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바이트도 굉장히 좋고요. 미드라인도 잘 맞고 여기 교합도 잘 맞고 거기도 보철하시는 선생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 이 교합도 잘 맞춰주셨어요. 보철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예, 아치폼이 되겠습니다. 네, 아치폼이 되겠고요. 그때의 저희가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환자 스마일 라인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치과계 개원가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 때는 경험을 축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치과계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손에는 서지컬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임플란트계를 정복하시고 한 손에는 DPA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계를 정복하셔서 저희가 아주 편안한 치과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덴탈빈 임상 세미나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 추연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은 아마 투명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한 10년 정도는 와이어로만 교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투명교정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투명교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미라클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임상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죠. 진단하고 브라켓 본딩을 한 다음에 얼라이먼트 레벨링하고 스페이스 클로저하고 피니싱하고 디본딩.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치료한 환자인데 먼저 내원한 환자 사진하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가지고 분석하고 진단을 하죠. 그리고 치료 방법 결정한 후에 브라켓 붙이고 와이어도 넣고 얼라이먼트 레벨링하고 치아가 같은 평면에 놓이게 되면 고무줄을 이용해서 공간도 없애고요. 공간이 다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치아가 전후로 올바른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면 위아래 교합을 더 견고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브라켓을 모두 제거하는 디본딩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계가 많고 길죠. 통상적으로 비발치 교정 한 1년 반 정도, 발치 교정은 2년 정도 긴 기간을 들여서 교정하게 되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죠. 왜냐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아를 움직이고자 하면은 항상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수련 받을 때는 스탠다드 브라켓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와이어도 접어야 되고 또 밴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밴드도 맞춰야 되고 체어 타임이 굉장히 길죠. 와이어 교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투명 교정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투명교정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교정 인구 연령은 올라가고 있다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된 자료이긴 하지만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 이미 성인 교정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교정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현재 2024년에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제 피부로도 느껴져요. 신한 분들이 굉장히 성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에서 교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CC는 심미라고 합니다. 이제 치아가 나이가 드시면서 뭐 스페이싱이 생기거나 크라우딩이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못했던 교정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와이어로 하는 교정보다는 심미적인 교정을 더 찾게 됩니다. 또한 투명교정 시장은 급격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포춘지에서 발표한 투명교정 시장 전망을 봐도 급격한 시장의 확장이 예상되고,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기사를 한번 요약해 보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이게 2021년에 기사였거든요. 국내 투명교정 시장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였는데 연평균 약 90% 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투명교정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투명교정의 대표 주자죠.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도 100만 명 돌파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가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교정 시장의 예상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과에서 이만큼 성장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투명교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미성에 대한 수요 때문에 투명교정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시기에도 투명교정과 브라켓 교정의 차이점이 딱 보이시죠? 가장 신미적이라고 생각되는 세라믹 브라켓들 같은 경우에도 투명교정 장치보다는 신미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어 교정은 브라켓 탈락이나 철사 찔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특히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도 있으면 자주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밴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중에 또 밴드 공간을 없애고 또 맞추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환자가 만약에 몇 주 뒤에 왔다. 그러면 이제 치아가 돌아가 있어서 붙이고 또 다시 와이어를 백스텝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켓 때문에 치아 주변에 탈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해의 경우에는 치아가 얼룩덜룩해 보이는데 뭔가 이거를 파서 라미네이트를 적극적으로 권하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레진으로 파서 하자니 그렇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아이콘 같은 것도 나와서 그런 걸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죠. 교정 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왜 생겼냐.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투명교정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먹고 뭐 치실하고 양치하고 다시 끼면 되니까 실제로도 환자를 보다 보면 구강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브라켓과 비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은 직업상 보이는 장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또한 발음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이셨어요. 구치부가 클래스 2 교합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 교정을 통해서 구치부 교합까지 개선하는 전체 교정 1안과 전치부 크라우딩만 해결하는 2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안을 선택할 때는 제한점은 미드라인이 일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렸고 선택을 하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 중후반이셨기 때문에 이 구치부 교합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CC만 해결하는 쪽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이고요. 스트리핑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환자가 장치를 잘 끼기를 독려하면서 저는 기다립니다. 환자에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끼길 강조했고, 적어도 20시간 이상 장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협조도가 좋으신 분이었고,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장치를 꼈을 때 투명한 장치를 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정한 줄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막 제껴서 찍은 거라 되게 투명교정 장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입안에 있고 입술로 가려져 있으면 교정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팔라타를 덮지 않잖아요, 투명교정 장치가. 그러니까 발음상의 문제도 거의 없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크라우딩은 다 펴졌는데 하악 공간이 좀 남았죠. 조여서 공간을 없애고 끝냈습니다. 시간이 사실 좀 더 있었으면 약간 디테일하게 제가 조절하고 끝냈을 텐데, 환자분 사정상 이제 CC가 없어졌으니까 빨리 그만하고 싶으시잖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빠른 마무리를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앞니 크라우딩만 고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상적인 치료는 아닐 수 있지만 이제 환자의 CC를 해결해 드리고 환자분도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이 환자는 또 다른 이제 스페이싱 환자예요. 20년 전에 이제 중화권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교정 치료를 받으셨는데 스페이싱이 이렇게 재발이 돼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대구치 각도가 많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치는 게 필요했어요. 앵커로스 세워가지고 앵커로스하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교정 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나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이 환자분은 붙이는 교정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제 투명 교정 환자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투명 교정 장치를 끼는 거 보니까 나도 이건 할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셨던 환자입니다. 3개월 정도 장치에 끼고 공간을 없앴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 완벽하게 교합을 맞춘 건 아니죠. 어금니도 그렇고. 하지만 CC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선 두 분 다 40대 중후반 여자 환자분들이었는데 CC가 해결된 것,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교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교정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옴니백 찍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되죠. 되는데 제가 이렇게 쉬운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장치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익숙해지려면 이런 케이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사실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굉장히 투명한 그런 거를 끼는 방식이니까. 근데 다 다릅니다. 제가 만져보거나 뭐 껴보거나 하면 모든 장치가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백큐 포밍과는 또 완전히 다른 장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고, 다이렉트 프린팅 장치들마다도 강도라던가 아니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얼라인 미라클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투명 교정을 추천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본인들의 심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중년 환자분들은 특히나 브라켓 적응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장치를 해도 10대 친구들보다는 힘들어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켓이 탈락한다거나 입안에 상처라던가 양치질 같은 거 어려움을 호소한다던가 이런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치를 원하시죠. 하지만 교정에 대한 확실한 욕구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협조도가 훨씬 좋은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즉 투명 교정 장치 아주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투명 교정이 그렇다면은 선생님들께는 또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체어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환자도 의사도 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와이어 체인지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밴드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맞춰보시고 기존 장치 맞춰보시고 새로운 장치 맞춰보시고 괜찮으면 다음 장치를 주고, 그리고 내원 기간도 사실 굉장히 잘 끼는 환자다 그럼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어 타임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장치 탈락 없고 장치 찔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를 쓰면은 의뢰이 어태치먼트를 많이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얼라인 미라클은 최소만 붙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을 보시면 어태치를 얼마나 붙였는지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치료 계획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번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판단, 고심 이런 거를 덜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어 교정에 비해서는 훨씬 판단하는 게 적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년 여성분의 케이스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투명 교정만 하시겠다고 아예 지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교정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파노라마 상에서도 크라우딩이 보이는데 하악에 임플란트도 있고 계획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세팔로 사진이고요. 위아래 앞니 튀어나왔다는 주소로 내원하셨는데요. 이 환자분도 빠른 전치부 얼라인을 원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앞니를 빨리 펴기를 원하세요, 이런 경우에. 근데 상악이 좁고 전치부 크라우딩도 보이고 있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앞선 환자분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이제 투명 교정으로 제일 안 고쳐진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1번, 21번 회전이 40도, 45도 뭐 이 정도 돼 보여요. 그 정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아는 투명 교정에서는 이런 이동이 원활하지 않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아 크기가 충분하고 이제 언더컷도 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없이 로테이션 컨트롤도 시행했습니다.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이고요.
장치 낀 사진입니다. 교환면 쪽에 한 1mm 정도 장치가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거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첫날엔 이렇게 들어갔다가 둘째 날부터는 쑥 들어가요. 자, 치아도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2개월에 악궁의 모양 잡으면서 넓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치아 사이에 이제 공간도 좀 생긴 것 같고 4개월에는 11번, 21번 보시면은 어태치먼트 없는데도 로테이션 컨트롤 잘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6개월, 10개월 정도 됐을 때 현재 전치부 배열이 거의 완료가 된 모습이죠. 상악의 아치폼 개선 및 익스펜전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치부를 조금 인트루전 해야 될 것 같고 교합 안정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10개월 정도 진행해서 이분은 굉장히 잘 꼈거든요. 아치 익스펜전도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로테이션 컨트롤 어떠세요? 회전이 사실 잘 안 고쳐져요, 제가 봐도.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잘 고쳐졌습니다. 치아 크기가 충분하면은 어태치먼트 없이도 굉장히 잘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투명 교정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투명 교정이 또 다른 대안이 아닐까, 와이어 교정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그리고 생각보다 투명 교정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 투명 교정을 아예 도입을 해 놓으시면 이런 환자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10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제 10대 애들이 바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장치를 놓고 다니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협조도를 잘 이끌어내야 됩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환자한테 계속 잔소리를 조금 하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 환자는 매복치를 주소로 내원을 했어요. 매복치 치료는 투명 교정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일반 장치를 써가지고 좀 구내로 맹출을 시켰고요. 처음 구강내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악치아를 구강내 맹출시킨 후의 모습입니다. 회전이 30~40도 돼 보이죠, 이것도? 어태치를 붙여서 고쳐주었는데 보면은 회전이 꽤 고쳐졌죠. 근데 이 환자는 왜 어태치를 붙였냐? 캐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이제 10대 환자니까 치관도 좀 짧아 보였고 캐나인 같은 경우에는 언더컷이 별로 없어가지고 꽉 잡아주려면은 어태치 없이는 효율적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을 모두 없애고 이건 1차 교정을 마무리한 거예요. 1차 교정을 마무리하고 12번하고 22번을 레진으로 수복하고 성인이 된 후에 크라운으로 교체할 것을 계획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2차 교정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회전 잘 고쳐진 거, 방금도 캐나인 견치도 굉장히 잘 고쳐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다양하게 방법을 회전 고치는데 다양한 방법을 얼라인 미라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어태치먼트를 직접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투명 교정과 마찬가지로 치아에다가 아예 버튼을 붙여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장치에다 버튼을 프린팅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미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직접 프린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버튼이 필요한데 프린팅을 못했다 하면은 직접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쉘 자체가 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진하고 레진 붙이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임상에서 붙이고 있기는 조금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아예 버튼을 프린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저점도 고강도 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목까지도 버튼의 목 부분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고 고무줄 힘에도 충분히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치 자체에 붙어있는 버튼과 그 다음에 치아에 붙은 버튼을 이용해서 또 회전을 고쳐줬습니다. 이 환자가 10단계 정도 진행해서 이 정도 고친 거니까 10단계면은 장치 하나 일주일 정도 끼거든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에 회전이 이 정도 고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직 치료하고 있는 중인 환자라서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죠. 하지만 10단계 만에 이 정도 왔다는 게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정교합이자 환자들이 제일 고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니 크로스바이트가 있을 때 그거 고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13번, 43번 크라운이 크로스바이트로 딱 걸리고 있죠. 보면 옆에서 봤을 때도 각도가 좋지 못하고
근데 공간이 부족하면 이제 치아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류 심어가지고 구치분 뒤로 밀고 투명 교정 장치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마련되면 고무줄, 크로스 엘라스틱을 사용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엣지바이트까지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BOT, 그러니까 치아에다가 버튼을 아예 붙여가지고 지금 했는데 메탈 버튼을 붙였죠. 잘 안 보이는 데는 메탈 버튼을 붙이셔도 되고,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면 아까 제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레진 버튼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크로스바이트를 고칠 때 투명 교정 장치 제일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투명 교정 장치 자체의 두께 때문에 바이트를 따로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편하겠죠. 물론 넘어올 때 장치를 빼고 있을 때는 환자분이 조금 씹는데 불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련을 하셔야 됩니다. 고무줄을 빨리 껴가지고 넘기면 그런 증상 다 사라진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각도가 매우 좋아졌고 크로스바이트가 해소되면서 이제 버튼 아예 제거했고요. 이제 상악 공간 없애고 하악 크라우딩 펴면 이건 너무나 투명 교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장치를 이렇게 장착해서 치아를 얼라인 해주고, 가장 최근 사진인데 하악에도 이제 크라우딩을 펼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공간으로 치아 회전 고치면서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또 다른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 환자입니다. 환자의 세팔로그램, 파노라마 보여드렸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니 크로스바이트하고 미드라인 문제로 오셨어요. 이 환자분도 재교정 환자분이었거든요. 재교정 환자분들은 다시 붙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절대 붙이는 거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투명교정 장치를 했고, 이건 4달째의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점점 치아 배열할 공간이 생기는 게 보이고,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무줄 끼지 않았습니다. 보면 22번, 32번 치아가 엣지바이트까지 넘어왔고, 크로스바이트와 하악 크라우딩 거의 개선된 게 보이죠. 그리고 미드라인 많이 개선됐고 크라우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가 미드라인 좀 더 고치고 싶다고 해서 미드라인 고무줄을 꼈어요. 그때도 물론 장치에다가 버튼 붙여가지고 당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마무리했고, 22번 치아가 기형치여서 사실 이 치아를 보철했으면 조금 더 바이트를 깊게 더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환자분이 거기까지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상태로 마무리했고요. 또 다른 이제 반대 교합 환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3 수술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수술 환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바이트를 가이드해 보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진 사진이고요. 셉상에서 봐도 심한 클래스 3로 보이죠. 아까 제가 가이드해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환자분 보면은 CR로 유도해 보면 전치부만 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셉상에서도 상악 전치가 링고 버전 되어 있었고 상악 전치부 크라우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상악 전치를 레비오 버전 시키면서 크라우딩을 펴주면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교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를 먼저 얼라인 하려고 MTA 이용해서 얼라인하고 하악은 디스탈로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밀고 해서 전치가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전치만 물려요. 지금 어금니가 막 안 물리고 그런 상태여서 얼른 투명교정 장치로 또 배열을 해줍니다. 상악 전치를 레비얼로 이동하면서 전치부에 공간이 생기고 있는 게 보이시죠? 구치부 바이트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악의 크라우딩을 펴기 위해서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셉에서 이동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환자분의 외모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50대 중반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한테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치과 의사가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복잡하게 치료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 환자를 할 때 투명교정 장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런 걸 막 조합해서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하신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느낌의 환자인데 CR 유도시에 이 환자도 치아가 엣지바이트로 닿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체에 스페이싱이 있으면서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니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악 전치를 넘기면서 하악의 공간을 없애면 크로스바이트 해소에 유리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명 장치에서 클래스 3 고무줄을 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아예
버튼을 프린팅 해가지고 하니까 뭐 붙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껴주고 고무줄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관이 길잖아요. 그리고 언더컷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태치도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뭐 리텐션 어태치먼트 필요하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오히려 더 너무 꽉 끼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장치만 끼고 버튼에다 고무줄 걸고 이제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태치먼트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치 끼고 있는 모습이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 종료된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고 저도 이제 깨달았죠. 다른 선생님들 케이스를 보고 저도 깨달으면 또 도입을 하고 이러는 건데요. 다음에는 나도 다른 장치 안 쓰고 투명 장치만 써서 이런 거 케이스에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고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오픈바이트, 크로스바이트 환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니까 오픈바이트, 딥바이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픈바이트인 환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눈에 보기에도 오버젯이 좀 크죠. 세팔로상으로도 오버젯이 크고 오픈바이트 있는 게 보이고요. 예전에 교정치료를 받았던 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교정하는 환자분들은 브라켓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사실 교정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TMD 병력이 오래돼가지고 로컬 병원에서 뭐 장치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한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너무 이게 호전이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리퍼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이드를 해보니까 17번, 27번에만 프리마처 컨택이 있어서 그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교정 치료를 받았지만 클래스 2로 이제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7번, 27번 인트루전은 따로 먼저 해줬어요. 여기 팔라탈이랑 버칼에 나사를 심어가지고 인트루전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꽤 좋아졌죠. 하지만 오버젯이나 클래스 2 관계는 아직 심하게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테드하고 장치에 붙여서 프린팅한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버튼이 있죠. 악궁 전체 디스탈라이제이션 시행했고 상악 견치 쪽에 버튼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거랑 이제 나사를 연결해가지고 고무줄로 끌어줬습니다. 교정치료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이 환자분은 교정치료 후에 TMD 증상이 사라졌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리마처 컨택 때문에 유발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정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치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중첩한 모습인데요. 교정을 하면서 하악이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입술도 인컴peten시가 개선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 토탈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딥바이트 환자입니다. 딥바이트 환자들은 또 교정 치료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브라켓을 붙이면 좀 어렵죠. 브라켓을 붙이기가. 상악을 한참 편 다음에 아래 브라켓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바이트 레이징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힘들죠. 그럼 환자들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할 수가 있으니까 딥바이트가 심하진 않지만 상악 전체 익스트루전이 관찰이 되는 그런 환자죠. 그리고 크라우딩이 좀 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치를 이렇게 넣고 크라우딩을 순차적으로 펴줬습니다. 치아를 하나하나 이렇게 옮겼어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장치를 낀 모습입니다. 상악 장치에 보시면 뭔가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투명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따로 찍어보면은 안테리어 바이트 블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이트 붙이고 떼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장치에 프린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술자 입장에서는 따로 뭐 붙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할 거고 환자 입장에서도 식사할 때는 바이트가 없으니까 편하겠죠. 그런 장점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치아를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크라우딩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깊었던 바이트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하악 전치부의 심한 크라우딩도 거의 고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위가 이니셜이고 이제 1년 정도 지난 모습이에요. 아래 보면은 바이트도 개선되고 크라우딩도 많이 펴졌고 하악 같은 경우에도 크라우딩 굉장히 심했잖아요. 소고치 부위에. 근데 굉장히 좋아졌죠.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이캐나인처럼 전체 악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제 또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정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덧니, 뭐 하이캐나인 이런 경우. 투명 교정 장치에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도 50대 초반 환자분이었는데 세팔로를 봤을 때는 전치부 입술 모두 괜찮죠. 전치부 각도는 오히려 약간 링고 버전 돼 있는 것 같고 하악 전치 31번에는 파절이 보이고 37번은 미싱된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입안을 봤더니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일단은 호플리스인 31번은 발치하고 24번도 발치를 해서 최대한 입술 라인을 유지하면서 크라우딩 펴고 33번을 32번처럼 사용해서 배열하고자 했습니다. 치아 발치 후에 스캔을 했고요. 32번 치아는 교정치료 끝난 후에 징지발 그래프트 가능성도 말씀드렸어요. 교정하면서 좋아지기도 하니까 끝난 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간 길이가 긴 게 오히려 투명 교정장치 유지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껴주면 잘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전부터. 그래서 어태치먼트를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하악 발치 공간 거의 많이 사라졌죠. 상악 13번도 이동을 하고 치아 사이에 상악 전치부에도 공간이 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태치먼트 전혀 없죠. 이거 제가 없애고 찍은 게 아니라 어태치먼트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다쳤고요. 23번을 근데 이게 장치보다 훨씬 하이캐나인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 장치로 감싸기보다는 이런 버튼 이용해가지고 내려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삽입로 측면에서 이 23번까지 포함해가지고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교합 평면까지 내려주려고 했고요. 상악 치아에 붙인 버튼하고 쉘 자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합 평면까지 내려주었습니다. BOS 그러니까 버튼온 쉘 장치에 이렇게 버튼을 같이 프린팅하면 뭐가 좋냐면 전체 앞공을 그냥 앵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니스크루 심지 않고도 만약에 아니면은 와이어로 묶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내려왔고 상악 크라우딩 펴지고 있고요. 23번 위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태치먼트가 등장을 하죠. 33번을 고치기 위해서 호라이전틀 바를 붙여준 모습입니다. 어태치먼트 모양 보시면은 굉장히 명확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23번 경우에는 이제 치근 각도 변화를 위해서 어태치먼트 붙여서 공간 조금 없애고 치근 각도 변화시키고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네. 방금 전 케이스에서 본 어태치먼트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가 템플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어태치를 부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뭔가 모양이 나온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모양의 어태치가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작용하는데 더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에칭하고 템플레이트 안에다가 레진을 넣어가지고 광중합을 하고 템플레이트를 빼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치아에 붙여가지고 템플레이트로 이렇게 접착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개 중첩해봤더니 빨강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빨간 거는 오차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템플레이트로 붙이면 저도 초반에는 템플레이트로 붙였거든요. 근데 오차가 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얼라인 미라클에서는 이렇게 지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부착하기가 훨씬 더 쉽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지그 같은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가 충분하기도 하고 템플레이트보다 훨씬 단단한 재질이라서 뭔가 변형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자를 잠깐 보시면은 첫 단계 장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6개월 후에 하악 치아는 거의 얼라인이 완료된 모습이고 좌측은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 중이라 25번하고 26번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악 어태치먼트 붙여가지고 또 이동을 시키고 있고 하악 같은 경우에 어태치먼트가 위에서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확대해 놓은 사진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뾰족뾰족하잖아요. 이게 사실 구현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힘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 미드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10번 때는 미지얼 쪽으로 이동하고 20번 때는 디스탈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와이어 교정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뭐 스크루 써야 되는 그런 교정을 잘 하고 있죠. 물론 스크루도 같이 썼습니다. 지금 20번 때는 거의 클래스 1 관계가 됐고요. 미드라인 거의 일치됐죠. 좌우측 캐나인도 클래스 1을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전치 공간도 사라지고 현재 좌우 캐나인 클래스 1 관계가 달성이 됐고 오른쪽에 클래스 3 고무줄 끼기 위해서 15번, 43번의 버튼 같이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미드라인 보시면은 오히려 오버 코렉션이 됐죠. 그래서 전치부 고무줄은 그만 중단 이렇게 해서 중단을 했고 사실 투명 교정에서 사각 전치 바딜리하게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고 한쪽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쪽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이런 케이스는 근데 기본적인 케이스를 한 10케이스는 해보셔야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왜 온라인 미라클을 선택하시면 좋은지 대부분의 신미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케이스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도 그렇고 대부분 뭔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가능한 걸 이제 보여드렸고 심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 도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치아 타임이 짧아서 환자도 의사도 편합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악당 4개 이상 붙이지 않는 게 좋고 보통은 그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편한 거죠. 어태치먼트 덜 붙이면 환자도 의사도 편하겠죠. 그리고 버튼을 프린팅하기 때문에 전체 악공을 앵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단한 크라우딩이나 스페이싱 케이스부터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치과에 도입해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훌륭한 케이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1년 7월 정도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만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와이어 교정도 오래 했고 저는 이제 다른 컨벤셔널한 투명 교정 장치도 많이 썼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3년 넘어가고 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지 않았냐. 지금 발치 교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공중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어떨 때는 뼈아픈 경험일 수 있고요. 저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투명 교정, 다이렉트 투명 교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Q&A 더 있으시면 저희가 좀 하고요. 강의가 끝나더라도 Q&A 저희가 계속 어떻게 저희가 답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비잘라인과 비교해도 우위인가요? 저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위인가를 설명을 안 해, 이게 어떻게 이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첫째는 가격 우위, 둘째는 결과 우위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생님이 만약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배움에서도 훨씬 간편한 우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위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 교육은 추 교수님 저희 프로토콜이 있죠?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환자 교육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날 왔을 때 동영상을 보면서 꼼꼼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치는 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또 저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투명 교정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0단계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0단계를 껴보고 그거를 환자마다 좀 다르겠죠. 2주에서 4주 사이로 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잘 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단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없는 상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그런 꼈을 때 치아를 막 이동시키려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부감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끼기도 조금 더 편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환자가 적응을 하면 그 이후에 투명 교정도 이제 진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교육,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인스트럭션, 이거에 대한 동영상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정 전문의가 아닌데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투명 교정 장치는 처음의 목적이 어떤 슈퍼 GP 또는 GP 선생님을 위한 장치로 시작이 됐고요. 어떤 좀 더 교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행, 쉽게는 네, 쉬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공부는 조금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많이 디스커션 하면서 저희도 이제 처음이고 선생님과 어떤 공존해서 공부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많이 상의하고 선생님하고 덴탈빈 라이브 또는 덴탈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정 전문의냐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보면은 리테이너를 사용 안 하고 마지막 스텝을 장착해도 되냐. 그러니까 리테이너 대신에 마지막 스텝을 계속 장착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치가 일주일 정도 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막 몇 년 낀다 이런 컨셉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리테이너용도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장치 마지막 스텝을 리테이너로 낀다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스텝을 환자분이 픽스 리테인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마지막 스텝 그러면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픽스 리테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장치는 계속 끼고 있어야 된다. 고 얘기를 해서 이 장치가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모든 게 영구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아줘야 돼. 몇 달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구성은 환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가 굳이 픽스 리테인을 안 하고 그렇지만 유지는 해야 될 경우에는 마지막 장치를 껴도 될 것 같습니다. 추 교수님 다음에 내원주기에 대해서 내원주기는 보통 4주, 5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유학 가 있는 친구들도 하고 신 교수님 환자분 중에서 일본에 계시는 환자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환자가 잘 끼면 내원주기는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와이어 교정보다는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0시간 장착을 권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투명 교정 장치가 20시간 정도 장착을 권해요. 식사 시간은 당연히 빼고 이제 양치질하고 다시 넣는 거고 수면 시간에는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20시간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유학생들 많잖아요. 저희 다른 교수님 환자분은 한국인인데 영국 유학생. 저희 환자도 영국 유학생분이 있어요. 저희 이게 사실 이제 SNS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한국 어떤 치과계 또는 교정계에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잘 끼느냐 안 끼느냐에 대해서 SNS로 좀 환자분이랑 소통하고 있고요. 또 한 환자분은 일본 유학생 그리고 일본인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가까우니까 한 3달 또는 한 4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가 체크하고 또는 어태치먼트 붙일 때 마다 한 6개월 동안 처음에는 6개월 후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 소통만 잘 된다면 그리고 어떤 라포 형성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 기간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후 오토매틱 어떤 기계화 시스템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걸리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량 생산화나 풀 오토메이션 되면은 한 1, 2주, 2, 3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3주, 4주 이 정도 됩니다. 저희는 보통은 이제 환자분한테 일단은 스캐닝하고 나서는 다 보내고 나면은 환자분한테는 한 달 뒤에 하고 일주일 뒤에 셋업에 대해서 상담 약속,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상담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뒤에 0단계를 저희가 환자분한테 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1단계 정도 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환자가 분이 일주일 내를 오기 힘들다 그러면 2주 뒤도 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셋업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은 보통 처음에 오셔서 진료 레코드 뜨고 나면은 일주일 뒤에 셋업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세미나를 들었는데 무료 케이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네, 아마 저희가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일단은 좀 러닝 커브 내지는 선생님 진입 장벽이라는 게 내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다 편하잖아요. 뭐 굳이 뭐 어려운 케이스 시작해가지고 마음고생 팍팍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니드가 있는 분들한테 약간 비싼 돈을 받고서 최선을 다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아마 베이직한 난이도인데요. 그 난이도는 아마 전치부 스페이싱이나 크라운 정도, 캐나인 투 캐나인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상항 6개, 하항 6개 정도 움직이는 거에 저는 한정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그 어떤 선생님의 어떤 뭐 배움의 길이랄까, 선생님의 어떤 뭐 이런 그 수준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입 장벽이 낮고 이런 케이스를 한 5 내지 10케이스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팍팍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케이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팍팍 생길 때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한 나름 노하우가 쌓일 때 차츰차츰 올라가시면은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임플란트 강의 옆에 이제 그 구강외과 선생님들 임플란트 강의 보면은 임플란트 처음부터 싱글 케이스 심으시잖아요. 하악 전치부 싱글 케이스는 그 선생님이 싱글 케이스 하악 전치부 싱글 케이스는 또는 즉시 발치, 즉시 보철은 3년 이내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냥 뼈 튼튼한 소구치나 대구치 하셔가지고 편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저희 투명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쉬운 케이스, 물론 환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쉬운 케이스 있을 때 탁 잡으셔가지고 그런 케이스 좀 많이 한 5개에서 10케이스 하시고 나서 차츰차츰 도전하십시오. 인생 그렇게 네, 인생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노하우 쌓이면은 이거는 제가 브라켓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브라켓 인덴테이션이 안 보여서 업앤다운 이래가 야, 나 이제 교정 못 하겠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투명 교정 하십시오. 끼기만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또는 어떤 경륜이 쌓일수록 도움이 되는 게 이 투명 교정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켓 교정에 비해 수가를 얼마나 더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추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저희 병원은 사실 수가 차이가 없어요. 브라켓 교정이나 투명 교정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 대신 브라켓 교정을 약간 더 높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네. 발치 비발치로만 나눠서 수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로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니까 수가가 좀 높은 편이어서요. 지금은 구분 없이 그냥 받고 있는데 수가 조정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조금 더 높잖아요. 브라켓 교정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병원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은 내가 아직도 어떤 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케이스를 해보거나 다른 케이스를 해본 사람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비싸게 받는데 처음에 해보시는 선생님 굳이 비싸게 받지 말고 한두 케이스 해서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환자분한테 충분한 확신을 주고 또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중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한 2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환자를 좀 늘리는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수가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장치가 이 장치의 퀄리티보다는 환자를 조금 더 또는 이 장치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아주 비싼 수가는 받지 않고 그냥 브라켓 교정 정도. 그래서 당신이 브라켓을 할 건지 투명을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수가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1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에 혹시 니드가 있으면은 좋은 케이스로 여러분과 또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